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로 4강 판로 구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4강 판로 구축까지 왔고, 다음 5강 이제 중장기 전략계획까지 하면은 2021년도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절차,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함축시켜서 초보자들이나 이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이해해서 보다 퀄리티 높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자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 1강부터 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 그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제 판로 구축.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 마케팅한 판로하고의 어떤 그런 벽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온라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하고 판로하고의 큰 벽이 없어요. 약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엄연히 마케팅과 판로는 다르다.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로라는 거는 판매, 어떤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약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케팅은 내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거냐, 사람들에게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알릴 거냐, 뭐 이 차원이거든요. 휴대폰 케이스 판로 구축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 매장에 껴서 함께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마트나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유통을 시켜서 판매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죠.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옥션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거. 자체적인 쇼핑몰을 만들려면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그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야겠죠. 근데 창업자들에게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향후 발전 계획으로 봤을 때는 자체 쇼핑몰을 구축해서 어떤 자체만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립하는 게 추후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뭐 점유율을 지키거나 상생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그 기타 쪽으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직거래 판매 방식부터 시작해서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역구, 그 매장이 있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구예요.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 신규 창업자다, 그리고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판로 구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본인이 납품할 수 있는 매장 한 10군데 정도 뚫을 수 있다. 내가 기존에 이런 것들을 납품했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10군데 정도면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농업 창업 분야에서 어떤 분이 이제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을 판매를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있죠. 농업인이 이제 과일을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1차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상인한테 납품을 합니다. 옛날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그러면은 이제 이 상인이 바로 이제 소비자나 어떤 마트에 이제 납품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또 온라인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마트에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해.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 상인, 1차 상인 자체는 온라인 유통망이 없어요. 그 온라인 유통망이 있는 사람과 협약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 온라인 유통자는 여러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뭐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인 유통 구조예요. 농업인이 생산을 해서 바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4단계를 더 거쳐서 소비자한테 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수수료가 엄청 붙는 거예요. 수수료가. 수확 등 일손, 그러니까 농업인은 생산을 안 해요. 일자 상인이 수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수수료가 남겠죠. 이 사람들도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판매 상인한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남겨야겠죠. 근데 그게 적게 남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갑인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또 판매도 못해. 농산물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즌이 있잖아요, 시즌. 그 시기가 지나면 농산물이 썩거나 이제 상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관을 하더라도 그 농산물을 찾는 시기가 있으면 수박을 막 겨울에 많이 찾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뭐 갤럭시 10, 뭐 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갤럭시 21이 나왔는데 뭐 11, 뭐 10 이거 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기가 있잖아요. 판매해야 될 시기가.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안에 이제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는 문제는 이 수수료가 4배가 붙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도 플랫폼 이용도 플랫폼 이 상인들은 또 플랫폼 이용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마켓을 쓴다라거나 네이버 스토어팜을 하면은 그 판매 수익에 대한 몇 프로가 또 떨어지고 거기다 세금 뭐 정수까지 하고 또 배송을 하면 배송비가 또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소비자가가 4배가 증가가 됩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가 측정된 거랑 마트에 가서 마트 가격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마트 가격이 10,000원 정도가 더 싸요.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 싸다, 저렴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유통구조가 계속 형성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오프라인이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수수료는 배송료. 농업인이 바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오히려 이제 유통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죠. 지금 현재 뭐 농산물 같은 경우도 뭐 중국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국산보다 중국산이 더 저렴하잖아요. 품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많이 써요. 이제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단가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싸게 되면 소비자가 안 먹죠. 아, 너무 비싸다. 근데 그걸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납품할 수 있으면 소비자들은 더 많이 찾겠죠. 많이 찾으면 그만큼 그 농업 분야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자인 농업인보다 이 플랫폼 운영자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가격 경쟁력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소비자들이 외면함으로 따라서 제품이 안 팔리면 뭐 농업인들 다 죽는 거죠. 휴대폰 케이스도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런 이상적인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유통할 수 있는 업자나 창업자가 생긴다 하면은 이 시장은 다 죽습니다. 제품도 좋고 가격도 착해.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죠. 판로 구축을 할 때 이런 유통 마진이나 중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감안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소비자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강의했던 판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싸다는 이미지가 있어. 왜냐하면 매장을 운영을 안 하니까 매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강했는데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다 깨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을 이제는 너무 더럽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판로가 또는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의존하면 안 돼요. 아까 저기도 보면은 충분히 판매 상인들이 자기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판로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또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간소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안 하잖아. 의존하는 거잖아. 그 업체한테.
업체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야. 자기들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고의 포식자는 사자나 호랑이가 있는 그 피라미드의 최고의 포식자는 이제 플랫폼 운영자들이 다 쥐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플랫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최근에도 뭐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노예가 되고 있다. 그럼 실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유통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창업자들이 아이템만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만 좋으면 경쟁력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일단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요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이 시장의 문제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전략들이 사업계획서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에스펙토리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니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거고 같이 이 엑스펙토리를 키우고 싶다 또는 여기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 주소를 링크를 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